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젤렌스키는 수요일 미 합동의회에서 당신네들이 내는 돈은 자선이 아니라 키예프가 가장 책임감 있게 다루는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의원들에게 모든 의견 불일치를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 배정된 450억 달러의 군사 경제 원조를 포함한 1조 7천억 달러 지출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런 모습에 대해 무슨 울컥한다느니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울컥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울컥하지 말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젤렌스키의 연설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울컥할 만도 합니다. 자유의 투사로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참된 리더라고 머릿속에 이미 세뇌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TV에 비춰진 샷들은 그럴듯하지만 현상을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의 방문은 미국 경제에서 돈을 빼내려는 것으로 미국의 굴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색 스웨트에 군용 바지를 입고 나타난 젤렌스키의 모습에 분개했습니다. 칼슨은 젤렌스키가 스트립 클럽 매니저의 모습으로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지도 계층은 망해가는 미국 경제에서 수십억 달러를 꺼내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에 대한 더 이상의 굴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이나 폭스를 통해 젤렌스키의 행색을 접한 많은 미국민들은 정장이 아닌 녹색 스웨트 차림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당혹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퍼줬는데 정장과 넥타이 하나 살 돈이 없었냐, 돈이 모자르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를 두고 일단 초대하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손님과 같다고도 비유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 미국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키예프에 돈을 보낸 대가로 뭘 얻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에 대한 존경심이 적은 나머지 굴욕을 참으면서 박수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슨은 러시아에 맞서 키예프를 무장시키는 것은 미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또 키예프에 퍼줄 돈이 있으면 멕시코 국경을 강화하고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도시 국경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인도주의적 위기 수준입니다. 특히 텍사스 남서쪽 리오그란데강 건너편의 엘파소는 국경 위기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쇄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케이티 데이비스 코트는 소셜미디어에 수십 명의 난민들이 엘파소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오스카 리저 엘파소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빈 학교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스카 리저 시장은 난민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과제라면서 엘파소와 미국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은 2021년 첫 회계연도에만 공식적으로 276만 명입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군이 벨라루시에서 키예프를 노릴지 바흐무트를 돌파해 키예프로 진군할지를 신경 쓸 계제가 아닙니다. 난민 군단이 텍사스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에 패트리엇을 제공해 러시아 공습을 방어해 주겠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체코가 석세인 워싱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모포를 뒤집어선 공포의 난민 군단이 국경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엘파소 시장이 유엔에 협력을 요청할 지경이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라이노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치 맥코넬 상원소수당 원내대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미국의 제일 순위로 언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터커는 맥코넬 같은 보수 인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왜 자국 내에서 정교회를 탄압하는 젤렌스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와 전쟁을 벌이는 젤렌스키 정권에 미국의 기독교 정치인이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터커는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젤렌스키를 맞이한 것을 두고 초당적 마조히즘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왜 그 똑똑하다고 하는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이 감성에 젖어 이성을 잃고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칭송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터커 칼슨 프로그램에 출연한 터시 게바드는 그런 현상이야말로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국내에서 야당을 모두 금지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린 독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종교신앙도 자기네들이 지정한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젤렌스키 1인에 집중시키고 철권 통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주 느물느물합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원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금을 타먹는 실업자와 같은 자세입니다. 젤렌스키 이번 방문은 바이든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을 빨리 털어먹자는 계산입니다. 연말만 되면 도로를 쓸데없이 파헤쳐 예산을 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젤렌스키는 당장 이번에 원하는 무기를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단합은 과시했지만 전쟁 소요 무기에 대해서는 불일치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로 포돌약은 크리스마스 위시 리스트로 5가지를 열거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마더,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패트리엇, 에이테킴스 등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가운데 패트리엇은 얻어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전문가 말렉 두다코프는 그러나 젤렌스키의 미국에 대한 요구와 미국의 요구 들어주기는 일정 패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항상 줄 수 있는 것보다 일단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덜 주면 만족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더 달라고 조른다는 겁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추미 러시아 대사는 젤렌스키의 할리우드의 미국 방문은 대리전쟁 홍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전장에서 패배시키겠다는 키예프의 미친 발상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만남은 두 나라가 유혈 사태를 지속해 군인들을 죽이려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대결할 의도가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는 공허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